대한민국은 전차 강국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보다 전차를 많이 가진 국가는 없다. 육군의 전차는 구형 모델도 많지만 높은 성능의 3세대 전차를 1500대 넘게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이런 세계적 규모의 기갑 장비를 가진 한국 육군의 전차 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육군의 최신형 전차 K 흑표전차의 생산 수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흑표전차는 개발 당시인 2003년에는 780대를 생산하기로 했다가 2008년에는 390대, 2011년에는 206대로 생산 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흑표전차의 양산 수량이 줄어든 가장 큰 걸림돌은 두산인프라코어와 ST중공업이 제작한 파워팩 개발 실패였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의 부품처럼 만든 전차의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헤이 이 흑표전차의 초기 생산분 100대는 독일 회사인 MT와 링크가 개발한 제품을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했지만 국산 파워팩이 완성될 경우 수입을 중단하고 국산 제품을 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산 파워팩은 테스트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고장으로 10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되었다. 제작사는 국산 파워팩의 개발 실패를 모면하고자 했으나 오랜 기간 계속 재평가를 실시해도 국산 파워팩은 요구 성능을 결국 만족하지 못했다. 결국 최종 시험 평가에서 국산 파워팩의 부품 중 엔진은 성능 평가를 통과해서 106대2 2차 양산 흑표전차는 국산 엔진과 독일제 랭크와 변속기를 결합하여 장착하기로 했다. 문제는 3차 양산 수량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206대2 흑표전차로는 원래 우리 육군의 전차 확보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그럼 과연 몇 대를 더 양산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했던 3차 양산 수량은 118대였으나 육군이 54대로 그 수량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3차 양산이 알려진 54대로 줄어들면 흑표전차는 260대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 육군의 K1 전차가 1027대, K1 레이번 전차가 484대인 것에 비하면 생산 수량이 크게 적은 편이고 전차 전력이 우리보다 크게 약한 일본 자위대의 90식 주력 전차 생산 수량인 340대보다도 적다. 흑표전차가 260대까지 생산되면 한국 육군이 가진 가장 오래된 노후 전차인 48리K를 모두 퇴역시킬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오래된 전차인 480여 대의 MM48A5K는 아직 퇴역과 후퇴 일정을 잡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M48-5K는 구형 M48을 미국에서 들여와 한국의 현대전공에서 여러 가지 개조를 하여 배치한 전차로 엔진 주포 사격 통제 장비 일부 구조물을 새롭게 붙였으나 시대에 너무나도 뒤떨어진 전차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부분은 화력으로 M48 레이5K의 M68105mm 활강포는 K1E1이 원전차의 주포와 동일하다. K1 의원에 사용할 신형 대전차 운동 에너지탄이나 각종 신형 포탄을 개발하면 M48 레이 5K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의 여지는 있다. 부족한 야간 사격 능력과 표적 획득 능력도 수고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개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차의 신뢰성과 방어력이다. 전차 역시 무기인 만큼 전투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고장 없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M48 레이 5K는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수리비용과 기간이 개원이원이나 개원 엘리트보다 더 많이 들고 수리한 만큼 안정적인 가동률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방어력도 마찬가지다. M48 레이 5K는 북한의 현대적인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부족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갑을 붙이기는 곤란하다. 장갑을 붙이게 되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현가장치도 개조해야 하고 전차가 움직일 때 생기는 고장이나 부담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M48 전차의 대규모 개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M48과 M60
전차를 대규모로 개량한 사례가 많다. 문제는 우리 육군의 M48은 이미 충분히 노후화돼서 큰돈을 들여 개발하자니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고 고장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이 부족하다. 대안은 있을까? 우선 현재 대안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영 마뜩찮은 것은 사실이다.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된 것은 K-21 보병 전투차를 개조한 K-21경 전차를 생산하는 것이다. K-21 보병 전투차는 보병을 수송하는 것은 물론 보병에게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전차 포탑을 K-21 차체에 붙이면 간단히 경전차가 된다. K-22 제작사인 하나 디펜스는 벨기에 CMI 디펜스가 제작한 국거리 포탑을 얹은 K-21C-1200과 K-21XC의 122가지 경전차 모델을 한국 육군과 수출 시장에 제한 중이다. K-21 경전차의 장점은 우수한 화력과 유지비다. K-21 경전차는 개원원 혹은 K1, K2와 동일한 전차 포탄을 사용할 수 있어 북한의 모든 전차는 물론 주변국의 주력 전차도 격파할 수 있고 사격 통제 장비도 우수해서 3km 이상 거리에서 전차전을 벌일 수 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서 5km 밖에 전차도 공격 가능하다. 이미 수백 대가 생산된 K-21 보병 전투차의 차체와 구동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유지비가 저렴하고 수명도 길이다. 문제는 K-21 경전차의 가격과 방어력이다. K-21 보병 전투차의 가격은 약 31억 원인데 여기에 전차 포탑을 달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 방어력이 부족하여 적이 전차포 공격에도 취약하다. 북한군의 LPG-7 대전차 로켓 공격에 방비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방어력 면에서는 M48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K1 전차의 재생산 K3 척이 전차의 조기 개발이 논의되고 있지만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이미 생산 라인이 닫히고 성능 개량만 하는 K1 데이터를 재생산해도 가격이 흑표 전차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K3 전차는 무인 조종가는 전자기 펄스 장갑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원거리 공격 능력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우리 육군이 많은 수량을 도입하기 어렵다. K3 전차의 개발에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사실은 지금 그 누구도 확실한 대안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한국 육군은 전차 수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도 레이의 소형 무장헬기와 현금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북한 전차를 상대하기 충분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며 현대전에서 느리고 둔중한 전차보다는 민첩하게 작전을 하는 공격헬기와 기동헬기 무인 공격기가 종합적인 전투력 면에서는 전차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헬기와 무인기는 지상 작전에서 전차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방어력과 직접 타격 능력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전차는 적이 아군 보병을 공격할 때 즉각 대응 가능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고 적의 공격을 어느 정도 견뎌내며 아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이다. 20세기의 전차가 지상전의 왕자였다면 21세기의 전차는 지상전의 버팀목인 셈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언론 보도대로 개인이 흑표전차의 최종 양산 수량을 260대로 감축하되 K-21 경전차보다는 K-21이 방어력을 개선한 화력지원 차량을 개발 배치해야 한다. 화력지원 차량은 보병과 같이 작전하면서 전차 수준의 방어력을 가졌으므로 러시아군이 체첸 전쟁에서 막대한 차량 피해를 입은 후 만든 빈 피트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차량은 다양한 종류의 기관포와 로켓 미사일을 장착해 시가지 작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K-21 보병 전투차에서 인원 탑승 능력과 포탑을 제거한 다음 그 남은 여유 중량으로 추가 장갑을 장착하고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에 탑재할 무인기관 포탑을 탑재하여 개발이 가능하다. KK-레이트 K-21 전차를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의 화력 지원 차량을 추가 배치하는 대신 전차 수량을 다소 줄여남는 K1으로 M48A5K를 대체하면 지상작전에서의 종합 전투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물론 이 제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1세기 미래 지상작전에서 드론과 로봇 헬리콥터와 미사일이 전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미래에 지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국 육군이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경주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진지하게 고민하리라 믿는다. 이제 123회 방추위 리뷰 전차 에어컨이 신무기 도입만큼 중요한 이유. 기계화 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결정 내려 기존 전력 업그레이드에 아낌없는 투자를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10일 제12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개최 한국군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개발 사업들의 현안과 진행 방향을 공개했다. 방위산업추진위원회는 우리가 무기를 해외에서 사올지 국내에서 개발할지 양산이나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로 사실 이 회의 결과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사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에 개최된 방위산업추진위원회는 지상군 전력 그 중에서도 기계화 부대 전력의 미래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상정된 안건 6개 중 4개가 모두 지상전 그 중에서도 기계화 부대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한국 육군의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인 TIC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의 양산과 개발 계획이다. TIC에는 우리 군의 현형 통신망 시스템인 스파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개발 및 양산이 진행 중인 시스템이다.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일종의 기지국 혹은 서버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전송체계망 관리 교환체계 등을 개발하는 TICN 사업과 TRCN 통신망을 야전에서 운용하기 위해 전차 장갑차 혹은 병사가 들고 다니는 전투무선체계 즉 차세대 무전기를 개발하는 TICN-TM의 말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다. TCN 사업은 TM의 말보다 진행이 빨라 이번 방추위에서는 3차 양산 계획이 승인되었고 팀의 말 사업은 이번 방추위에서 체계 개발 기본 계획과 최초 양산 계획이 위결되었다. 특히 팀의 말 무전기 개발 사업의 경우 많은 난관을 뚫고 성사되어 그 의미가 크다. 개발사인 LIGNX1은 TM의 말을 개발하면서 한국 지형에 걸맞은 성능을 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게다가 팀의 말 무선기의 대용량 통신거리가 5km인데 8km는 되어야 하므로 사업을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사업 진행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다행히 협대형 무선 방식을 추가해 이를 보완하고 양산하기로 결정해 우리 군의 통신망 현대화는 큰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그 다음 사업은 중요하지만 잘 주목받지 못하는 화학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화생방 정찰차 II 사업은 기계화 부대용 화생방 정찰차 II에 이어 개발되는 사업으로 캐시백 장갑차를 개조한 궤도형과 달리 K151 고기동 차량 기반으로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가 간편한 반면 첨단 화생방 경보기와 생물 독소 분석 식별기를 탑재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에 대한 탐지와 경보가 가능해져 대량 살상무기로 인한 지상군 전력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화생방 무기는 그 피해의 범위가 재래식 무기에 비해 넓지만 대응을 빨리 하면 할수록 장병들의 생존 확률이 매우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의 원성능 개량 사업이다. K1 전차는 1987년부터 실전 배치돼 1000여 대가 양산됐는데 이를 2030년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전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목표 획득 장비인 포수 조준경을 K2 흑표전차와 동등 이상 수준으로 교체해 지금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적을 포착해 격파할 수 있도록 했다. 양압 장비와 냉방 장비를 추가해 화생방 상황에서도 전차 내부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작전할 수 있고 여름이면 찜통이 되는 전차 내부 온도를 낮춰 전투효율을 크게 향상시킨다. 보조 동력 장비를 장착해 엔진을 켜지 않고도 조용하게 탱크에 조준과 사격이 가능해져 방호 작전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은 수천 발의
미사일이나 수십 대의 헬리콥터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우리 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장비의 개량과 네트워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군 병력의 생존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육군의 결정적 순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더군다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 탱크 한 대, 전투사단 하나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기존 무기체계를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군의 업그레이드 및 지휘 통제 화생방 관련 예산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투자가 좀 인색했던 면이 있다. 기갑장비 개량이나 지휘 통제 능력 향상이 주로 노후 장비의 수명 연장이나 신규 장비의 지원에 주안점이 맞춰져 장비나 부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개량이나 도입보다는 최소 비용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가령 이번에 결정된 대의원 위원 개량형 일명 위원이 1전차도 현재 발표된 내용보다 성능 개량을 할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 국내 연구기관과 업체는 K1 위원 전차의 복합장갑 및 반응장갑, 장착으로 방어력 향상 원격 사격 통제체계 자동장전장비 파워팩 교체 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K1 위원 전차의 부족한 화력을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105mm 탄환 및 포발사 미사일 그리고 표적 획득 드론과 소프트 킬 방호 장비 탑재를 추진해 앞으로 등장할 K1이 두 전차가 북한의 개량형 전차 및 주변국 최신 전차와의 성능 격차를 줄여야 한다. 화생방 정찰 차량도 최근 세계 각국에서 연구가 시작되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원격 화생방 정찰 능력을 확충 화생방 정찰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TICMIT의 매몰 통신망 역시 현재 문제가 제기된 통달 범위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중계용 장기 제공 무인기와 통신중계 열기구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한국군의 지상전력은 1000대가 넘는 전차와 자주포를 새로 만들 수 없다. 전략무기와 병력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전력의 업그레이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은 어쩌면 신무기 도입보다 더욱 중요할지 모른다.